그 뛰어난 지도자는 옛날 전쟁할 때로 있잖아요. 안 싸우잖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말로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고 했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훌륭한. 조용하게 싸우죠. 싸우더라도 그렇죠. 조용하게 뭔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또 무리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 나온다.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뭔가 싸움을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싸움을 하더라도 정의해야 되는 싸움이라면은 조용하게 어떻게 뭔가 내공의 더 차이인 것 같아요. 예, 해도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판을 크게 쌓았고 그러면은 결국 일반 국민들한테 힘을 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끌어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런 큰 문제 없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너무 쇼맨십이 과하면은 그게 국정에서는 과히 좋지 않거든요. 오늘도 이게 하여튼 정치 이야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왕 그래도 대통령이 되셨고 있잖아요. 좀 그 대통령님의 고집만 그죠? 내세울 게 아니다. 사실 저는 그 2015년도에 강주 그때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그 밤에 회사 마치고 이렇게 호프 한잔 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지역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지원 유세하려고 있잖아요. 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악수도 하고 있잖아요.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내가 악수도 한번 했거든요. 저를 보시면 나중에 아실 겁니다. 그래요?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악수를 하고 지나가셔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앞전 뭐 그 보궐선거 때는 아무도 안 찍었어. 아무도 이제 그냥 백지 투표로 그냥 투표를 하긴 했는데 백지 접어서 했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그래도 한때 그렇게 저도 지지를 했던 사람이고 이원 대통령 되신 거 남은 임기 있잖아요. 좀 여러 각계 계층을 좀 잘 경청을 해서 그 바르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이제 그 지금 문 대통령님이 가장 큰 장점이 사람하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이런 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 예전에 그 변호사였다 보니까 그게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우리 스님 법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다면 어떤 최악의 길을 안 갔으면 좋겠고 이왕 대통령 되신 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뭐 우주의 기운이라고 막 비아냥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약간 그런 비아냥대는 그런 무슨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 그런 이제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우주의 기운 어쩌고 예언이라는 게 선생님 말씀대로 결국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뭐랄까 자연의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고도의 그 법칙 하에 그 계산 하에 이루어진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식하는 세계가 있고 어떤 분은 인식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굉장히 그렇죠. 복잡한 난수를 해서 이제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게 예전에 뭐 제갈량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쓰던 있잖아요. 그 어떤 처세술이나 있잖아요. 그런 자연의 어떤 원리나 그런 거 알고 너는 뭐 이쪽에 방어하고 너는 뒤쪽으로 와서 이렇게 쳐라. 이게 전부 그런 이제 지략에 해당되는 있잖아요. 명리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고 있잖아요. 뭐 가문으로 때려서 네가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예언에는 두 가지 길이 있거든. 바르게 하면 잘 되는 길이 있고 바르게 안 하면 진짜 망하는 길이 있어. 그게 결국 예언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확률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스승님도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게 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좀 대통령님이 도와줬잖아요. 바르게 가서 남은 임기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남북 통일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생각이 그래요. 뭐 이제 뭐 검찰 개혁도 좋고 뭐 그런 법 쪽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겠지만 대통령이 권한은 많고 국정의 개념은 많고 이 세상에 잘못된 거는 얼마든지 많다. 꼭 그거 하나만 너무 보고 거기에 꼭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다. 국가는 넓다. 그러니까 문제점도 많으니까 반드시 너무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싸울 필요는 없고 그게 그분에게서 굉장한 정의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점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있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뭐든 간에 있잖아요. 다 이게 포용성, 끌어안고 우리 국민들이다. 그런 게 사회의 어떤 어른으로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덕목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JB 라이프 스타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하고요. 혹시 차기 대통령은 어느 분이 될 건지요? 두 가지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나가도 이제 쪼임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탄핵을 지금 이게 추진하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가,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을 얼마나 끌 것이냐 이게 문제죠. 차기 대통령을 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부터 우리가 조금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누가 유리할 건가 이거는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가야 될 대목이죠. 대목인데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필요로 한가? 이 나라에서 그냥 세력이 필요하냐? 어떤 세력? 아닙니다. 세력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 나라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반기문 총재가 이걸 제시를 했다. 국민들이 이해되게 어떠한 포문을 열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반기문 총재가 대통령이 됩니다. 한데 이 방향을 문재인이 이게 전 총재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래 되면 반기문 총재는 못 냈다. 전 총재는 요러면 문재인 전 총재 당 대표 이 양반이 대통령 될 겁니다. 둘 중에 이제 일어나지 새로운 것은 안 됩니다. 시간이 짧아서 새로운 것은 안 됩니다. 만일에 탄핵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걸 뭐라 그러죠? 기각이 됐다. 이러면 새로운 돌파구가 일어나. 이래 되기는 힘든 사회죠 지금. 왜? 여론, 언론 이것이 지금은 여론 재판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언론 재판이고 이거는 민중 재판입니다. 이래서 가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르죠. 이래서 지금은 이 사회 대안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안을 제시를 두 군데다 못 냈다. 둘이 중에 하나는 됩니다. 되는데 길을 못 열었다. 엄청나게 지금 지탄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 나라에 탄핵이라는 게 한번 있었던 나라입니다. 있었던 나라가 또 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못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자리를 임기를 다 시간을 줄 건가? 안 줍니다. 내가 분명히 12년도에 대통령 될 사람을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해서 3년이 지나고 어떤 일을 당한다까지 전부 다 풀어놓은 거는 자꾸 나를 갖다가 애언으로 몰고 가는데 나는 애언가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정확한 답을 풀어주는 사람이지 애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탄핵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나라의 정서와 이게 사람들의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이거는 될 수밖에 없게끔 돼 갖고 있었던 요거는 정확하게 나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까지 나오는 겁니다. 누가 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내뱉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둘이서 대안을 못 내놓으면 피나는 싸움을 하는데 전부 다 헐뜯어집니다. 넥타이 정도는 놔두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갈기갈기 찢어봅니다. 이래 해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 힘 못 씁니다. 지금 양당에 서로가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하면 또 이 몇 년을 또 협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막느냐? 우리 백성들이 막아야 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막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거는 잘못 가면 다시 와해시켜야 돼. 됩니다. 대통령을 욕심내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 일을 못하면 국민들이 모여서 이 자리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군중이 일어난다. 이제 이대로는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이대로 5년 10년 더 가면 이 나라 망합니다. 지금 망한다 하니까 하도 뭔가를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대충 들을지 모르는데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망함을 일어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총 쏘는 전쟁이 아니고 희한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일이 생겨요. 망신 다 당하고 한꺼번에 당합니다. 뭔 일 납니다. 빨리 대한민국이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울뚝 서야 돼. 누구도 대한민국을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대통령의 할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한테는 비메이커니까 이름 없는 사람이 인자 세상에 나왔으니까 아무도 물으러 안 오니까 대안을 못 내주는 겁니다. 내가 책을 내놓은 게 대한민국 2013 2013년도에 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2013. 이 책을 한번 보면 그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조금은 써놨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로. 그래서 이 70주년 될 때, 그 무슨 70주년이죠? 광복 70주년. 그때 기아 제로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광복 70주년에 책을 내놨습니다. 이걸 본다면 대충 그림자가 보일 겁니다. 근데 비메이커가 책을 내놓으니까 보지도 않아 돼. 이 지도자들한테 지금 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전달해도 다 됐습니다. 아무도 안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기자님들이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와닿거든 하나라도 기사로 써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하십시오. 백성들을 아리키는데 나는 혼신을 다하고 지금 수년간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서 헤어진 가족도 돌아오고 아픈 몸도 일으키고 희망을 갖고 지금 세상 살라고 노력을 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의를 내서 유튜브에 올려준 게 5천 강의를 이상 올려줬고 이 백성들이 거기에 힘을 얻고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 안에 답 다 해놨어요. 오늘 질문하는 거는 그 안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조금만 새로이 만져주는 거지
답을 다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백성들은 우리 이 정법 공부를 하는 백성들은 아는데 지식인들은 모릅니다. 점검 좀 하십시오. 그 안에 점검을 해서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나라에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걸 연재도 쓰고 이건 나라에 알리십시오. 필 하나가 세상을 바꾸습니다. 그런 정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찾으십시오. 비메이커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점검이라도 해보십시오. 점검해보고 쓰레기 같으면 내비려도 됩니다. 나는 이제 나왔으니까 조직을 갖출 수도 없었고 경제를 많이 갖출 수도 없었고 이름 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 목매한 백성들이 어려운 건 내가 다 살려주고 있습니다. 내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은 다 돕고 있습니다. 비밀급 포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라도 찾아서 세상에 알리는 것들이 기자님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왔다가 그냥 가고 나서는 또 점검 안 합니다. 그걸 보고 2차 비밀급 포럼을 이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1차 했을 때 좋다고는 하면서도 어떻게 기사로 안 나갑니다. 기자들 모아갖고 포럼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또 한 번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두고 볼 겁니다. 기자님들을 모아서 포럼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생쇼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내가 국회의원들 붙들고 할 것인가? 요거 3차에는 새로운 패러다임도 생각해 볼 겁니다. 일단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나오고 나서도 검토도 안 해본다면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 사회 한번 바꿔봅시다.